안녕하십니까, 홍한사입니다. 자, 비밀의 정원 제24부 2대 성주인 마에다 토시에의 사망입니다. 자, 마에다 토시에는 1614년 5월 20일 날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카오카 성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다카오카 성에서 체류하다가 김여철이를 장가 들이고 난 1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병으로 죽었죠. 병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별로 유쾌한 병명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은 화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했냐면 서룡사라는 절인데 바로 그 마에다 토시의 무덤 바로 옆에 있는 큰 절입니다. 그리고 서룡사 자체도 마에다 토시 나가가 바로 자기 무덤 근처에 있는 거기에 그 절을 자기가 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을 했고 이게 이제 보리사가 됩니다. 보리사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절이죠. 대개 그 성주 다이묘들은 그런 절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례 행렬 사진 비슷한 걸 제가 찾은 건데요. 실제로 한 뭐 몇만 명이 왔다 그래요. 기록에. 기록은 바로 여기서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문서가 발견된 것은 작년 5월 12일 날인데요. 도야마 성의 그 학예 연구원이 우연히 그 장례식에 대한 기록 문서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 문서를 뭐 도저히 뭐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본 글씨를 뭐 날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절이 서룡사 절입니다. 세류지라고 바로 다카오카에서 제일 큰 절이고 아주 유서가 깊은 오래된 절입니다. 고색 창현하고요. 이건 뭐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간 날이 뭐 바로 이런 가을날인데 그렇게 뭐 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마에다 토시나가는 묘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 묘는 다카오카 성 바로 앞에 있는 묘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화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뼈를 분고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 하나 모셨고, 그 다음에는 요 묘는 그 가나자 시내에 노다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노다산에 이 마에다 가문의 묘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이제 이 절에 들어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어차피 뭐 서룡사란 절을 갔으니까 이 절을 이제 봐야 되죠. 마에다 가문이 또 이 토시나가 직접 맺는 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절 안을 쭉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이런 통로가 있어요. 쭉 따라 가봤죠. 그랬더니 그 통로를 빠져나가자마자 이 뒷마당에 이런 거 집단 묘지가 있더라고요. 전부 이제 이게 뭐 부도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개방을 해놨어요. 이거 앞을 문을 다 활짝 열어놨더라고. 근데 뭐 관광객들이 제가 갔을 때 뭐 많이 안 와도 한 뭐 7, 80명 정도 보이던데 이쪽은 아무도 얼씬거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으스스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또 마에다 토시나가의 분골이 여기 또 묘가 또 하나 있더라고. 이거 제가 현재 확인한 건 이제 3개입니다. 이 사람 묘가. 그리고 그 옆에 또 봤더니 오다 노부나가의 또 분골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좀 으스스한데 그 분골묘에서 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사진은 뭐 찍다 좀 포기했고 그 아들 오다 노부 타다입니다. 그 아들의 이제 그 분골묘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에다 토시나가의 아버지 토시 이에의 분골묘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분골묘가 왜 여기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오다 노부나가의 딸 바로 옥천원. 옥천원 본래 이름은 영희입니다. 옥천원이 자기 아버지니까 또 마에다 토시나가의 장인입니다. 이 노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또 분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본능사에서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토시나가는 백만석을 만들고 일단 죽었습니다. 자, 토시나가 죽었을 때
김여철이가 토시나가를 생각하는 시를 한 편을 남긴 게 있어요. 시를 몇 편 남겼는데 신통하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썼냐면 사방은 미나 소대노 아마리 노 고가스까나 이렇게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사방 천지는 모두 소매자락이 넘치는 5월인가 이렇게 딱 한 줄 남겼어요 시를. 이 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제가 이거 해석을 하면서 그 시라는 거는 특히 일본 시는 이 함축이 강해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 사방 천지가 모두 소매자락이 넘치는 5월인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천지에 소매자락이 넘친다 이 규절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저 미당 서정구 선생님 밑에서 시를 4년을 배웠고 박목월 선생님 밑에서도 시를 1년 배웠고 구상 선생님 밑에서는 4년을 배웠는데 이 시를 전공한 저도 이게 아주 난해했지만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매 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왜 소매자락이 넘친다고 썼을까? 그래서 요게 미국의 시학, 영국의 시학에서 보면 이런 걸 보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는데 objective correlative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축자가. 결국 제가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면은 5월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거리로 나와서 뭐 풍경도 좋고 봄도 따뜻하고 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보다는. 그래서 사람은 넘치는데 자기가 멋있던 주군은 보이지 않는다. 토시나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은유한 것 같아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묘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토시나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토시나가한테는 가가번 내에서도 적이 많잖아요. 일단 혼다 가문의 견제를 계속 받잖아요. 혼다 가문은 덕천가 강이가 직접 파견한 감시역으로 지금 가나자에 와 있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그 권력가이면서 재산가죠. 오만석의 대명 가까운 사람이고 또 자기 형이 덕천강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계산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토시나가의 장례는 치러지고 그리고 토시나가는 거기다 이 서룡사의 분고를 내린 것도 자기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그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물론 장인 오다 노부나가 옆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최일선에서 영토를 방어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 분고를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명들이나 대명의 부인, 다이메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묘를 한 세 군데 쓰는 게 보통 그래요. 이 방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토시나가의 엄마인 방춘원도 묘가 한 세 군데 됩니다. 자, 그 이후 토시나가 죽었으니까 부인 영희, 그러니까 옥천원, 김여철이를 길러준 옥천원은 어떻게 했나? 자, 이게 이제 뭐 옥천원 비슷한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옥천원은 그림만 잘 안 남겼습니다. 토시나가는 그림이 많은데 그 옥천원 부인은 전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만화가 일본에서 그린 것 같은데 뭐 잘 그린 것 같아서 하나 지금 넣었고요. 남편이 죽자마자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삭발하고 일테면 일선에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명을 옥천원, 본래 이름은 영인데 옥천원이란 불교의 법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카톨릭 신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또 법명을 해서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의를 한 다음에 가나자와 성 뒤에 옥천원이라는 옥천원 마루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여자는 지금 그 우키다 시대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방춘원의 넷째 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시누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시누이도 남편 우키다 히데이에가 팔짱도로 귀향을 갔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호이의 아들 둘하고 동경 앞바다에 있는 400km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덕천강아이가 유배 보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서약서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과부 아닌 과부가 돼버리니까 이 옥천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옥천원 마루는 그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죽은 부인
토시나가의 부인 옥천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 호희는 여기에 살다가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의 그 처지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둘이 자주 어울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쓴 논문을 봐도 두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 옥천원 참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중에 지금 요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벽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벽을 제가 자세히 가서 찍은 게 이겁니다. 색지벽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돌인데 이게 천연석입니다. 자연석인데 이렇게 그 색깔이 있는 그 조기처럼 벽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후 한 5시경에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좀 환할 때 보면 좀 컬러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에는 신기하게 이런 돌이 나는데 이 돌은 이 가가범에서만 난대요.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마치 무슨 추상화처럼 관람을 하면서 두 여자가 아마 산보를 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연못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요. 사실 이 옆에 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만 배입니다. 한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배인데 여기서 이렇게 뱃놀이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년을 유복하게 워낙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복하게 처지는 아주 불우하지만은 두 사람 다 남편은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유배가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6개월 후 오사카 성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덕천강한과 풍신수기는 이미 죽었지만 풍신수기의 부인인 요도기며 그 아들인 히데요리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대전투가 겨울에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여름까지 넘어가서 그러면 오사카 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자, 이 전쟁 장면 그 당시 그린 그 장면이고요. 결국은 오사카 성은 완전히 이제 대포의 공격에서 불타죠. 불타고 덕천강아이가 나머지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질러 가지고 오사카 성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오사카 성은 덕천강아이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오사카 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마에다 토시나가의 죽음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